영화 여왕의 집에서 제인과 도윤의 첫 키스 장면이 등장합니다. 김도윤은 제인이 처음으로 겪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목격하고 그녀 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제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지켜보며 김도윤은 마음이 아팠고 동정과 연민에서 시작된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어 그녀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바로 도윤의 여동생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이는 김도윤이 제인에게 마음을 허락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죽게 만든 사람의 딸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김도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를 공개하겠습니다. YL그룹에 입사한 후 제인은 우연히 황기찬이 자신의 아버지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황기찬의 여동생을 통해 제인은 아버지의 노트북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기찬은 회장을 해친 후 자신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모든 흔적을 제거했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은 황기찬의 본성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와의 대화를 몰래 녹화하기 위해 노트북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죽기 전 회장은 마지막 숨을 다해 황기찬을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남기려 했습니다. 황기찬은 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부하 직원에게 그 노트북을 창고에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황기찬의 여동생이 우연히 그 노트북을 발견하고 아직 새겼다고 생각해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제인은 김도윤에게 황기찬을 감시해 달라고 부탁하러 갔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노트북을 보게 됩니다. 제인은 즉시 그것을 알아차리고 황기찬의 여동생에게 자료를 보내야 한다며 노트북을 빌리는 척했습니다. 김도윤은 제인의 의도를 알아채고 황기찬의 여동생을 커피를 마시러 밖으로 데리고 나가 제인에게 단서를 찾을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인의 예상대로 아버지의 노트북을 열어본 그녀는 비밀 드라이브에 저장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제인은 아버지의 비밀번호로 그 드라이브를 열었고 황기찬과 아버지가 그가 죽기 전에 나눴던 대화가 녹화된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황기찬이 아버지를 공격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모습을 본 제인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버지가 심장약을 먹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황기찬이 이를 막고 약을 빼앗아 아버지가 결국 세상을 떠난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제인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노트북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리가 나타났습니다. 제인의 이상한 표정을 본 세리는 약간 놀랐습니다. 제인은 재빨리 노트북을 덮고 눈물을 닦으며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세리는 곧바로 황기찬의 방으로 달려가 이를 고자질했습니다. 황기찬은 이상함을 느끼고 김도윤의 방으로 갔습니다. 회장의 노트북을 본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습니다. 왜 이게 아직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분명 버리라고 했는데. 그는 의심을 품고 노트북을 열어보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니 비밀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그는 노트북을 들고 나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세리는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 안에 별거 없을 거예요. 그녀가 오래된 물건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린 것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한편 제인은 김도윤에게 아버지의 노트북에 황기찬을 고발할 증거가 담겨 있으니 그 노트북을 그룹에서 꺼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이 돌아왔을 때 노트북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김도윤은 제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인은 세리가 황기찬에게 말했고 그가 먼저 손을 쓴 것이라고 짐작하며 황기찬을 고발할 중요한 증거를 잃었다는 사실에 오열했습니다. 제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제인을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모든 일은 밝혀질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당신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제인은 도윤을 바라보았고 약해진 순간 도윤은 제인의 입술에 뜨거운 키스를 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고통을 나누고 싶다는 듯이요. 제인은 눈을 감고 그 키스를 받아들였지만 곧 놀라며 도윤을 밀쳐냈습니다.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집에 가요. 도윤 역시 방금의 키스 때문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누구보다도 도윤은 자신과 제인이 모든 일을 겪은 후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감정을 여러 번 외면하려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인이 우는 모습을 보고 더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인 곁에 계속 머물다가는 그녀를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쌍한 여동생에게 잘못된 일을 저지를까봐 두려웠습니다. 도윤은 제인의 시선을 피하며 말없이 차를 몰아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제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려던 순간 그녀가 이미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인의 순수하고 천사 같은 얼굴은 도윤의 심장을 다시 한번 요동치게 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제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그녀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피곤했는지 제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급히 잠에서 깬 제인은 도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도 재빨리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깼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들어가요. 제인은 쑥스러워하며 네라고 대답하고 빠르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과 제인이 처음 마주친 사람은 도윤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제인에게 안부를 물었지만 제인은 조금 피곤하다며 거짓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 역시 어색함을 느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제인과 김도윤은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제인은 황기찬을 고발할 유일한 기회를 놓친 자신을 계속 자책했습니다. 반면 김도윤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이성은 제인이 자신의 여동생을 죽인 원수의 딸이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지만 그의 마음은 이성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과 증오의 경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한때 제인의 어머니가 김도희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여동생을 죽인 범인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잔인합니다. 현재 모든 증거는 제인의 어머니가 냉혈한 살인자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집으로 돌아와 매우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제인이 회장의 노트북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마음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리는 그런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 노트북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황기찬은 대답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 노인의 비밀 문서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 하지만 그자가 나를 고발할 증거를 가지고 있을 리 없어. 그날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 세리는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회장을 당신이 죽인 거예요? 황기찬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자가 나를 몰아붙인 거야. 세리는 황기찬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이해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만약 그녀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조용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세리는 그렇게 말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인은 황기찬을 고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과연 제인에게 다시 한번 행운이 찾아올까요? 이후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